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도 PC 오프라인 매장 20년 차인 꾸민걸 PC에서 이루어지는 PC의 진단 및 수리 과정을 진짜 날 것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영상들 같은 거 보게 되면 몇 월 견적이다, 뭐 어떤 특정한 제품에 대한 사양이라던가 뭐 벤치마크 이런 영상들이 많기는 한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영상은 PC 수리점에서 진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수리 과정이라던가 정비 과정, 이러한 영상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사실 이 PC를 실제로 수리하신 분을 위한 영상이기도 하지만, 이와 비슷한 증상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내 PC가 이상해, PC AS를 받아야 되는데 출장 AS를 받아야 되나, 아니면은 근처 오프라인 매장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께도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과정들이 하나의 그 기본이 되고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영상보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으시고 조금 더 좋은 수리를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모자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자가 진짜 머리에 뒤집어 쓰는 모자가 아니라 어머니와 아드님이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PC에 대한 증상은 PC를 켜면 본체 전원은 들어오는데 화면 출력이 안 되고, 때로는 PC가 돌다가 꺼지고를 반복하고 있는 증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꾸민거 PC의 이전 영상 같은 거, 수리 과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더라도 정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진단을 하고 수리를 하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오늘도 역시 클린 테스트로 모든 게 다 조치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객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제 PC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일단은 케이스가 블랙 계통인데 일단 파워가 흰색이라는 게 조금 눈에 띄었었고요. 크게 지장은 없죠. 그리고 이거는 PC 내부 사진입니다. 일단은 고객님께서는 지금 라이젠 3700X와 그 다음에 RTX 2080 슈퍼를 사용하고 계셨었고, 그 다음에 메모리는 4기가짜리 8기가짜리 3개를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객님께서 처음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를 일단은 파워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이 파워가 불량일 수도 있지만 거의 조금 희박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메모리 쪽에 불량을 의심을 하고 한번 재장착을 해보고 했는데도 역시나 켜지지가 않았어요. 화면 출력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께 이제 클린 테스트, 누드 테스트, 콜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지금은 그래픽 카드부터 지금 탈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클린 테스트, 누드 테스트, 콜드 테스트 다 같은 말입니다. 뭐냐면 부팅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품만을 가지고 이제 부팅을 시도하면서 특정한 이상 부품을 이제 걸러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그래픽 카드를 지금 탈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까지 다 탈거를 해서 이제 케이스에는 그냥 여러 가지 펜들과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랑 이제 파워 서플라이만 이렇게 남았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품 스피커를 이제 테스트하기 전에 장착을 하게 되는데, 이 비품 스피커는 요즘에 나오는 보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지 디버그 그 레드라고 해가지고 CPU, VJ, D램, 붓 해가지고 LED가 깜빡깜빡깜빡 거리면서 하나씩 체킹하면서 들어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상 부품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LED가 점등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근데 최신 보드가 아니다, 이제 구형 보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비품 스피커만 있으면 이 비품의 패턴으로 특정한 부품의 이상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비품의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CPU 같은 경우에는 삐삐삐삐삐삐, 그래픽 카드는 삐삐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약간씩 이제 메인보드 제조사라던가 바이오스 제작사에서는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까지 꾸준히 내려오는 그 명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바로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일단 저도 이 비품 스피커를 통해서도 많은 그 수리라던가 이런 거를 진행했을 때 특정 부품을 이상 진단을 파악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스피커입니다. 예전에는 케이스의 부속품으로 다 하나씩 들어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조립되어 있는 PC들을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장착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일단 꾸민거 PC 같은 경우는 일단은 스피커를 장착할 수 있는 헤더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첫 번째 부팅을 한번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민걸 PC의 테스트용 파워로 이용하고 있고, 지금 메모리를 지금 현재 다 빼놨죠. 메모리를 다 빼놓고 지금 그래픽카드 있는 부분에 레드가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은 전원이 지금 켜있는 상태예요. 전원이 켜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제가 왜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까요? 일단은 메인보드가 일단은 정상인지 아닌지를 한번 파악을 하기 위해서 보는 건데, 이렇게 해서 메인보드가 정상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단 게 뭐였죠? 바로 비품 스피커를 장착을 했었죠. 이렇게 되면은 메인보드가 정상이다 그러면은 메모리 쪽에 이상이 있음을 알리는 비품을 내야 됩니다. 다행히도 지금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쪽에 이상이 있다라는 비품을 냈습니다. 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내서 일단은 메인보드 쪽의 불량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저는 고객님께도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쪽을 이제 메모리는 총 8기가짜리 총 3개를 이용하고 계셨는데, 일단 메모리 쪽 접촉 부분을 한번 다 클리닝을 한번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클리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꽂아지는 메인보드의 메모리 슬롯도 클리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클리닝합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칫솔 새거 한 번도 안 쓴 거, 뭐 일회용 목욕탕 가면 하나씩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깨끗하게 진공 청소기라던가 이런 걸로 한번 빨아들이면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깔끔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롯 자체적으로도 육안적으로 한번 보게 되는데, 고객님께서는 메모리를 재장착을 여러 번 하셨어요. 여러 번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메모리의 접촉 부분에 있는 핀들이 휜 게 있는지, 혹은 제자리가 아니라 이탈을 한 게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다행히도 정상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굳이 꼭 이렇게 날도 더운데 메모리를 케이스에서 그 메인보드를 꼭 드러내가지고 해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난 그렇지 않고 그냥 했다. 케이스 내에서 그냥 메모리만 재장착하고 했다. 이런 거는 그냥 가정에서 그냥 손쉽게 하는 거고, 그래도 명색이 그 컴퓨터 가게인데 그렇게 뭐 간단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때문에라도 꼭 탈거를 하고 보게 되냐면, 일단은 케이스의 메모리 그 메인보드가 이렇게 딱 장착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측면에 이제 판을 열게 되면은 메인보드에 있는 뒷판을 시각적으로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다 빼가지고 메인보드의 뒤회로 기판을 한번 봤을 때 혹시라도 기스라든가 스크래치라든가 여러 가지 또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육안적으로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소자들을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이탈이라든가 또 소실된 소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꼭 저는 케이스에서 다 탈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재조립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FM입니다. 그리고 클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떨 경우에 많이 하게 되냐면, 일단은 처음에 조립을 했을 때 케이스에 조립하기 전에 이제 초도 불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를 많이 거치고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용 중에 이상이 생겼다, 몇 년 사용 중에 이상이 생겼다 하더라도 다 드러내 가지고 한번 다 싹 한번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최소한의 부품으로 한번 이제 화면 포스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때만 하더라도 고객님은 화면이 들어오네 하고 놀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막 가시려고 하셔요. 근데 아직은 다 끝난 게 아니죠. 자, 일단은 파워로 이제 파워 장착을 했고, 여기 이 시소닉 이제 700W고, 그 다음에 이제 CPU 쿨러,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 메인보드, 그 다음에 메모리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최소한의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화면이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이제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버전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2006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이오스의 최신 버전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4631로 나와 있죠. 굉장히 갭이 크죠. 그래서 지금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고객님 메인보드 바이오스가 지금 2019년 11월 13일 릴리즈 된 거고, 제가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게 지금 25년 1월 14일 나온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이 PC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었고,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까지 나왔던 버그라든가 이슈, 그리고 호환성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일단은 메인보드에 대해서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무결성이란, 메인보드는 아니야, 메인보드는 건강해, 이거 딱 배제해 가면서 이제 진단을 하는 건데, 옛날처럼 이제 아주 스탠다드하게 뭐가 콘덴서가 터지거나 아주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하나씩 배제를 해 가면서 이제 하나가 남는 거, 그러니까 꼭지점을 찾아서 이래서 이
부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배제해 가면서 진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서 메인보드에 대한 무결성을 지금 확보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메모리가 지금 한 개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장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얘를 꽂았는데 또 안 되네, 그러면 이쪽 메모리에 불량이 있는 게 확실해지니까 그때 되면은 또 메모리 슬롯과 메모리 둘 중에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를 또 파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메모리가 지금 2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3개까지 다 장착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메모리 클럭은 하나는 2666, 2개는 2133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부팅을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들어오는지까지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전원을 켜기 전이에요. 일단 PC 내부 사진 한번 찍은 거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하다가 말았었는데, 고객님께서는 이 증상이 일단 자기도 인터넷 찾아보고 뭐 해보니까 파워 쪽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 다음에 메모리 접촉 불량이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니까 그렇게도 안 되니까는 진짜 파워를 교체하실 마음으로 이렇게 오셨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파워를 보니까 안텍 제품입니다. 안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제가 20년 동안 PC 그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이제 무상 AS 기간이 남아 있다면 무상 AS 대행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 안텍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신기하게도 제 택배 발송 그 주소록에 없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파워다. 저도 정말 감탄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안텍 제품으로 보내본 적이 없다라는 내용이죠. 정말 아무튼 운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제품이었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파워는 정말로 좋은 파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부팅이 됐어요. 지금은 고객님의 그 부품 중에서 제가 교체를 한 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하기 전에는 파워 테스터기로 한번 파워도 진단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전압이 아주 칼전압으로 잘 나왔었고, 그 다음에 CR2032에 대한 전압 체크도 했는데 그것도 정상이었고, 그 다음에 케이스에 있는 리셋 스위치라든가 전원 스위치를 이제 테스터기로 도통 검사를 했을 때도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져서 제가 이렇게 조립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OCCT, 그 다음에 시네벤치 뭐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 겉에 보이는 거는 지금 CPU 테스트죠. CPU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고요. 뒤에는 이제 OCCT로 지금 온도 체크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는 거죠. TM5. 일단 메모리가 이제 3개가 장착이 돼 있었는데, 일단 메모리 쪽에서도 이제 불량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한번 메모리도 한 5주기로 돌려서 이제 정상적일 때 이제 정상적인 게 이제 판명이 돼서 제가 출고를 해 드렸고, 그때 동안 이제 CPU도 또 하고 있죠. 지금 CPU 지금 부하 100%가 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마크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 지금 제일 비싼 부품은 바로 그래픽 카드죠. 그래픽 카드가 제가 RTX 2080 슈퍼이죠. 그래서 그래픽 카드도 부하를 줘서 테스트를 했을 때 핫스팟의 온도와 현재 온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테스트가 끝났을 때 그 스코어를 봤을 때 얘가 이 성능에 맞는 스코어를 내주는지, 혹시라도 온도 때문에 스로틀링이 걸리지 않았는지 그것까지 한번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네벤치를 돌려봐서 또 마찬가지로 CPU에 스로틀링이 걸리지 않는지 온도 체크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 스펙에 맞는 스코어가 나오는지까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SSD에 대한 뭐 성능 체크라든가 이런 것 굉장히 지금 많이 해드리고 있죠. 그래야 제가 출고 전에 하는 테스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저는 아무리 급하시다 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저는 다 이렇게 하고 테스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또 수리한 제품에 대한 또 자신감도 생기고, 그거는 그 테스트를 다 통과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니고 혹시라도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따르게라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엄밀하게, 아주 정밀하게 테스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뭐 그렇게 스킵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기본입니다. 또 기본을 또 지키게 되면은 좀 더 내구성 있고 오래 사용하시는 그런 사례들을 저도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차라리 제 쪽에서 문제가 생겨야지, 또 괜히 더운데 들고 오셨는데 또 집에 가셔가지고 또 안 된다 하시는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렇게 똥꼬집 같이 또 제 루틴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루틴을 또 지키지 않으면 또 제가 또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보시는 앞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 2테라짜리를 지금 사용하고 계셨는데 울트라 DM의 CRC 오류 횟수가 지금 2회가 존재를 하게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하드디스크에 장착되는 케이블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원 케이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SATA 케이블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처음부터 하드 디스크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파워 서플라이에 보면은 SATA 전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로 다른 걸로 한번 바꿔주고, 그 다음에 SATA 케이블은 비싸지 않으니까 새 걸로 한번 교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할 때 그 메인보드에 또 SATA 포트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원래 꽂았던 자리에다가 꽂는 게 아니라 다른 데다가 한번 꽂게 되면은 지금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결성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이 CRC 오류 횟수가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겠어요? 바로 하드 디스크 자체적인 결함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 내용도 일단은 고객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혹시라도 중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빨리 백업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한 그 증상을 가지고 뭐 클린 테스트까지 진행을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바로 정석의 수리하는 방법이고 또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날이 더워도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하고 또 무조건적인 부품 교체가 아니라 최대한 제가 해보고 만약에 클린 테스트에서 이게 통과를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미 다 뜯었는데 케이스 안에 조립을 못하겠죠. 이 클린 테스트의 마음이 뭐냐면 일단은 뜯어내놓고 무조건적으로 처음에 이 부품 가지고 한번 살려보자라는 마음이 크고,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제발 이 부품으로 들어가라. 만약에 다른 부품으로 교체가 돼서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또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테스트라던가 이런 거를 진행하시게 되더라도 꼭 틀린 테스트로 진짜로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을 많이 잡아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괜히 팔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괜히 다리에다가 깁스하는 일 없도록 하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꼭 클린 테스트는 필요하고, 이 고객님께서도 처음에 파워를 교체할 마음으로 오셨었는데 오늘도 보시다시피 파워 쪽 문제가 전혀 아니었고 지금 부품 교체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일단은 부품 하나씩 제가 무결성을 확보를 해드렸으니까 오래오래 고장 없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증상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 영상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또 혹시라도 또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행복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